물론 조금씩이기는 한데요. 지금 거래소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약간은 좀 줄면서 코스피가 다시금 상승 전환 시도 막판에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내일장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? 힌트 찾아보는 내일장 미리 보기고요. 오늘 KTB 투자증권의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동안에는 해외 변수를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, 내부에서도 이제는 좀 볼만한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내일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일단 그 시장이 조금 이제 반등 기조가 이어지면서 일단 연초 이후에 낙폭을 한 절반 정도 회복을 한 상황이죠. 일단 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좀 오늘 같은 조정은 사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, 뭐, 조금 이제 기간 조정 관점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, 일단 오늘 이제 그 국내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, 오늘 조금 이제 매도 전환을 했지만 이게 뭐 추세적으로 다시 좀 매도가 강화된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. 매크로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리스크, 특히 중국 금융시장 관련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좀 완화가 되고 있어서 내일은 다시 좀 외국인 수급이 매수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원달러 환율입니다. 일단 그 글로벌 달러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그 기준금리, 국내 이제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 연준과의 어떤 금리 차이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,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진정돼서 다시 좀 강세 기대 심리가 높아져야 외국인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달러 환율 방향성 국내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중요한 변수인 것 같고, 달러 환율이 이제 지금 레벨에서는 아무래도 해외 쪽보다는 국내 이슈에 의해서 좀 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. 국내 쪽에서는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,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라고 할까요?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으니까요. 이 부분 함께 좀 영향받는 것 같네요. 그럼 해외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. 어떤 변수들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정책이 계속해서 그 글로벌 금융 자산 가격을 좀 지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정책 쪽에서 계속해서 좀 이제 그 시장의 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금요일부터죠. G20 그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재무장관 회담이 상하이에서 열립니다. 일단 그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어떤 환율 정책 공조 여부가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. 일단 미국이 좀 한 발 물러서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국내 증시에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. 연준이 조금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을 좀 하반기 쪽으로 좀 연기시켜주는 그런 스탠스가 필요할 것 같고,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지연되면 될수록 달러화는 좀 약해질 수 있고, 그 부분은 이제 신흥국 쪽에서 자금 유출 우려를 좀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연준의 두 번째 금리 인상 시점 이전까지 신흥국들은 좀 더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정책 공조가 나와준다면 글로벌 증시에는 분명히 이제 호재가 될 것입니다. 근데 사실 이 정책 공조라는 게 워낙 이제 전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경제적인 변수 외에 정치적인 변수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전망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이제 상하방 리스크를 둘 다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중앙은행 G20 중앙은행 정책회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 따른 경계 심리, 좀 관망 심리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이제 지수가 횡보하는 구간이 지속될 것 같고요. 그 결과에 따라서 지수는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,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다시 좀 추세를 바꿔서 하락할 수 있을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망 심리가 일단 이번 주 남은 거래일 동안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죠.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감산 합의가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뭐 감산 합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
국제유가가 좀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고 국제유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국내 증시를 위쪽으로 견인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역시 다른 이슈들보다 국제유가 방향성 여기에 따라서 또 감산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뉴스 플로우가 내일 장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간 동안은 다소 좀 지수 횡보할 거라고요.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? 네,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 G20 중앙은행 회의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좀 다소 높아진 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제 기대가 높으면 거기에 따른 또 실망 리스크를 대비를 하셔야겠죠. 근데 일단 그 세계 어떤 금융시장 환경이 그다지 지금 녹록한 상황이 아니죠. 계속해서 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좀 정책 공조에 대한 합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이 정책 회의에 대한 관망 심리에 따라서 시장이 좀 횡보할 것 같은데 그런 횡보, 그다음에 조정 과정을 통해서 좀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시장 방향성은 계속해서 위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가 여기서 다시 흔들리려면 연준의 두 번째 금리 인상 시점 전후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까지 아직 좀 시간을 벌어놓은 상황이죠.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수는 좀 더 추가적인 반등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금주의 조정 국면은 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일단 트레이딩 관점입니다. 2,000포인트 정도까지 트레이딩 전략을 염두에 두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포스코 가장 저희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뭐 바텀업에서도 좋고 3월 초에 이제 양해가 있는데 여기서 또 과잉 설비에 대한 또 구조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좀 선반영된다고 보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포스코가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포스코를 이번 주,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좀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집중 골든타임 1부였고요.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.